자,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유튜브라기보다는 저 방송 프로그램을 갑자기 꺼져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음, 오늘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평소랑 다르게.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많이 당황스럽고, 음,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서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신경 쓰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스타다가 좀 서로 간에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뭐 그 상대방 분은 별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건 끝난 거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무원들은 다 워라밸이지 않나요?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보면,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공무원 수험생한테 너 공무원 왜 하는 거야? 공무원 시험 왜 보는 거야? 아니면 너 공무원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한 번쯤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주변에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중에 본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거나. 그래서 아마 지나가다 한두 번쯤은 물어봤을 겁니다. 야, 너 공무원 시험 왜 보는 거야? 너 공무원 왜 치려고? 이거 붙기도 굉장히 힘든데 잘못하다가 인생 나가게 될 수 있는데 굳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어, 칼퇴근에 주말 쉬고 빨간 날 쉬니 워라밸이 보장되잖아. 이 대답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대답을. 아마 대부분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염두하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취업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 취업하기가 워낙에 힘드니까, 그래도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안 잘리니까 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 시험 많이 준비합니다. 편하니까.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땡하면 퇴근하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근직이 제일 편하다고 했는데 내근직 일해 보셨어요? 제 방송에 내근직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내근직도 퇴사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근직 중에서도 칼퇴근 된 부서가 있고 칼퇴근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칼퇴근에 주말 보장되고 땡하면 퇴근하니까 워라밸이 보장돼. 되는 부서는 있겠죠. 되는 부서는.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근데 일반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일반 회사들도 워라밸 보장되는 회사 찾아보면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이 없으니까 일찍 퇴근하는 데 많을 거예요. 사실 요즘엔 공무원보다 있잖아요. 일반 회사가 더 워라밸이 보장이 돼. 왜냐?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일찍 퇴근시키잖아요. 지금 뭐 메로나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혹시나 그 검진자가 발생되면, 확진자 발생되면 또 회사 쉬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일찍 퇴근시켜요. 우리 요즘에 워라밸이 보장되는 데는 사기업이 더 많을 거야. 공무원들은 뭐 메로나가 터지건 뭐 어떤 일이 발생하건 간에 자기 근무 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그 근무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을 안 받는데,
사기업들은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뭐 격일로 출근한다거나 아니면 무급휴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 단축돼 가지고 뭐 6시까지 일한다고 치면 4시에 퇴근한다거나 아니면 재택근무한다거나, 사실 지금 사기업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워라밸이 더 보장되지 않나요? 공무원은 재택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나와서 해야지. 여러분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재택근무한다는 분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좀 심각한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퍼지는 와중에 공무원들 재택근무하라고 지시 내려온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뭐 바이러스가 퍼지건 평소랑 똑같습니다, 근무. 자,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케바케,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케바케, 부바부, 케바케 또는 부바부예요. 사회복지도 현장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복지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구청 가면 왜 그 뭐야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맞다, 그분도 현장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조직에 들어가느냐, 어떤 부서에 들어가느냐, 어떤 근무지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칼퇴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 아시죠? 서울시 구급공무원은 여러분 10시, 11시 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10시, 11시. 서울시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저기 시청 있잖아요. 광화문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빨간 날도 불 켜 있어요. 빨간 날도 불 켜져 있고 주말에도 11시까지 불 켜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급이 일반 구급 공무원보다 월급이 한 3, 40만 원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인데도 불구하고 구급인데도 그만 불구하고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거라고 해요. 왜냐면 서울시는 워낙 일이 많아요. 서울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이 많은 곳은 사기업보다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관할하는 부서가 많은 많을수록, 내가 담당하는 어떤 인원이 많은 많을수록, 내가 업무하는 게 할당량이 많은 많을수록 이게 일이, 왜냐하면 공무원 일이라는 게 공평하게 이렇게 딱 부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일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일을 산더미처럼 받아가지고 이거 이걸 누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특히 공무원 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약간 따로국밥이에요. 일하는 게. 예, 준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각자 부서마다 일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가 맡은 거 자기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약간 일하는 게 조직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주의예요. 자기가 맡은 거는 자기가 끝내야 돼. 사기업은 좀 도와주고 같이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부서를 맡아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근데 공무원은 부서, 자기 관할의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 공조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서로 뭐 일을 도와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 터지면 서로 나 몰라라 하지. 책임 떠넘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보통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어떻게 끝내야 된다는 그 나름의 근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일이 많으면 그 내 일이 많으면 내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퇴근할 수 없어요. 물론 퇴근할 수 있죠. 일 안 끝내고 퇴근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내가 일이 이만큼 쌓였다고 해서 누군가 이걸 짐을 덜어준 걸 하지 않습니다. 관할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각자 자기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맡은 거는 내가 끝내야 돼요. 내가 맡아야 될 소리가 이만큼이다. 그럼 그거 끝내고 가야 돼. 그러면 내일 와가지고 그걸 또 해야 돼. 또 쌓이고 쌓이고 쌓이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이라고요? 죄송한데 그 나라
정책과 관련된 얘기, 정부 이제 정치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 슈퍼맨처럼 3명분을 혼자 한다거나 2명분을 혼자 하는 일도 굉장히 자주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사기업도 워라밸 보장되는 데 찾아보면 많아요. 사기업도. 사기업이라고 해서 워라밸 보장되지 않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52시간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주말 다 쉬어요. 사기업도. 사기업도 사무직 하는데 웬만해서는 뭐 중소기업이 아닌 이상은 요즘엔 중소기업도 잔업 한두 번 하는 거 빼고는 주말 다 쉬고 빨간 날 웬만하면 출근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평일날 조져가지고 빨간 날 쉬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워라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직원의 이 공직에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워라밸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보통 어디 가냐 하면 기획지정부 가요. 기획지정부. 저 세종시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찍 퇴근하면 9시고 늦게 퇴근하면 12시 새벽 1시예요. 맨날 그 공문서 서류만 보고 그러면 적고 확인받았다 수정 확인받았다 수정 확인받았다 수정 그렇게 하다 12시 1시까지 가는 거야. 매일.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받나?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 초과수당이 있는데 초과수당이 오히려 일반 노동법에 나와 있는 그 근로자들보다 못 미쳐요. 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차라리 돈을 안 줘도 좋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 그 해봤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연장 많이 쪼어봐야 용장 근무 제한도 있잖아요. 그 수당 제한 그 만약에 연장을 초과로 많이 찍어도 그 시간당 얼마 쳐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어 이 오바된 그러니까 막 시간이 막 100시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거 다 인정 못 받습니다. 왜냐 그 이제 리미트를 걸어놨잖아요. 수당이래 리미트 걸어놓다 보니까 또 한 만큼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만 축나기 때문에 몸만 축나기 때문에 돈을 이제 돈 안 받고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칼퇴근하고 싶다. 어차피 이거 해봐야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너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받을래 아니면 그냥 칼퇴근할래 하면 대부분 그냥 칼퇴근할 거라 얘기합니다. 전부 다. 예, 전부 다 칼퇴근할 거라 얘기해요. 차라리 돈 적게 줘도 좋으니까 예, 그냥 공무원 법령에 나와 있는 기초수당만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퇴근시켜 주십시오. 다 이럴걸요, 다. 전부 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우리 준케이님도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 조직이 예, 초특상 예, 꼰대 조직이기 때문에 일할 때는 뭐 농담도 얘기 못하죠. 그냥 일만 해야 돼요. 예, 윗사람들 눈치 엄청 많이 봐야 됩니다. 사기업보다 눈치 더 많이 봐야 돼요. 윗사람들 눈치, 동료들 눈치, 민원인 눈치 엄청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워라밸이라는 게 뭐냐면 뭐 물론 일 끝나고 나서의 삶도 중요한데 일할 때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공무원들은 일할 때는 일할 때의 삶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 눈치를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공무원 일의 절반이 눈치예요. 눈치. 윗사람들 눈치, 주변 동료들 눈치, 그리고 민원인들 눈치. 이 세 군데 눈치를 다 봐야 돼. 매일 봐야 돼요. 윗사람들 꼰대 같은 사람들 중에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 밑에 사람들한테 막 경험 삼아 배우라 하면서 일 몰아주고 민원인들은 자기들 막 수틀리고 하면 막 깽판 부리고 여러분도 혹시 그 건강보험공단 가셨나 보네. 지금 거기 개판 5분 전이거든요. 건강보험공단. 그거 완전히 진짜 싸움판 직전입니다. 왜 싸움판 직전인지 아십니까? 보험료가 왕창 올라갔거든요. 보험료가. 그래서 지금 사람들 지금 맨날 갈 때마다 싸움판이에요, 지금.
아마 거기 일하신 분들 죽어날 겁니다. 아, 발령 기다리고 있어요, 플리님. 아, 축하드립니다. 혹시 관전병들이 계십니까? 관전병들이? 관전병들이 계십니까?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일할 때 숨 막힌다는 얘기 많이 해요. 특히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많아. 워낙에 긴장을 극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그게 근데 이게 일하면서 긴장 많이 한다 하더라도 퇴근하고 나면 이제 풀어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좀 맨날 달리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집에 와서도 숨 막혀가지고 일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워라밸이 아닌가 이게. 이 워라밸 기본 조건이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아야 돼요 이게. 일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적당한 수준을 받아야 되는데 일하면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보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까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까지. 여러분 일찍 퇴근한다 하더라도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도로 쌓여가지고 이걸 풀지 못해가 집에서 마저 긴장하고 막 땀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워라밸이에요? 운전직 공무원 하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운전직 공무원 일하시는 분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운전직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없네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일할 때 너무 긴장 많이 받고 이제 민원인한테 많이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집에 가가지고 머리가 맹해진대. 나사 빠진 사람처럼 맹해진대 이게. 생각이 안 난대 이게. 워낙에 시달리고 후달리다 보니까 전화 오더라도 혹시 민원인 전화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 공무원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칼퇴근한다 하더라도 이게 칼퇴근일까? 칼퇴근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칼퇴근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 보면 걸리는 병도 보면 과민성 대사증후군, 식욕 감퇴, 고혈압, 그리고 고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이 말 조심도 해야 되고 행동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눈치도 많이 봐야 돼.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잘못한 행동을 하는 거하고 공무원이 잘못한 행동을 하는 거 욕먹는 게 달라요. 욕먹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뭐 범칙금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욕 한마디 했다. 일반 사람 욕 한마디 했다 하면, 아, 저 사람 그럼 매너 없구나. 끝낼 거예요. 근데 공무원 욕 한마디 했다 하면, 야, 공무원 갑질하네. 나라에 뭐 녹을 먹는 주제에, 야, 무슨 일이 편한가 봐. 저거 신고해가지고 민원 먹여가지고 저 사람 좀 좆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일할 때마다. 공무원들 조금이라도 뭔가 틈새가 보이면, 저거 하나 찍어가지고 신문고에다 국민신고에다 올려야지. 사람 미칩니다 이게. 품위유지가 공무원들 진짜 쥐어 짜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거야.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퇴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일단 공무원 신분이라는 게 유지가 돼 있으면 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게 일할 때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 끝나고 나서 유지가 되잖아요.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는 유지가 계속돼요 이게. 이 조직을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 욕을 배로 얻어먹어. 욕을 배로 얻어먹고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 이게. 특히 요즘에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극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마인드 그런 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공무원 하나만 걸려라. 공무원 너 어? 자리만 비워봐. 싫은 소리 한 번만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악성 민원인 같은 사람들이 너 한번 딴짓거리 하다 걸려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딴짓거리다 아니야. 잠깐 자리 비웠고 하품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 본인 업무 똑바로 안 한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야. 살면서 어, 그 틈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간이잖아 인간. 인간이면 졸릴 수도 있고 하품할 수도 있고 잠깐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맞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일반 시민들이 점점 이 공무원을 보는 어떤 그런 잣대가 점점 냉정해지고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뉴스 같은데 공무원 관련 나오면 맨날 욕밖에 없어. 공무원 욕밖에.
준케이님도 아시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참 이런 거 하소연할 거 정말 많은데 하소연을 받아줄 곳이 없어.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에요. 사기업은 주변 사기업 단에서 워낙 많으니까 사기업에 대한 거는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근데 공무원에 대한 것도 얘기를 안 들려고. 야, 니 그렇게 편한 데 있으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 그래? 넌 그래도 칼퇴근 하잖아. 넌 그래도 안 잘리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이게. 제 방송 같은데 아니면 얘기 못 하는 거야 이게. 와가지고 그냥 소갈이 하는 거죠, 소갈이. 예. 야, 이런데 등 따신 데서 일하다 보니 배때기가 불렀네. 어? 야, 너는 뭐, 뜨뜻한 사무실에서 그냥 키보드나 치고,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시면서 그냥 편하게 앉아 있다가 10시 땡 하면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힘들다고. 막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네이버만 보더라도 뭐 공무원 관련 비위나 아니면 뭐 공무원 관련 어떤 그런 기사만 나오면 다 공무원 욕하려고 하잖아요. 공무원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잖아.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네이버 기사 보지 마세요. 보지 마요. 보면 스트레스만 받아. 뭐 공무원 관련 비위만 조금만 났다 하더라도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에요. 못 잡아먹어서. 관전 뼈들인 잘 오셨네요. 님 내랑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지니까. 웃긴 게 공무원 조직은 더 많이 뽑았는데 사람들은 더 불만이 높아져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 사실 나라에서 공무원 만나는 게 절대 긍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공무원 하시는 분 죄가 없죠. 그분들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근데 나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라가 어려운데 공무원 많이 뽑는다는 거 이건 솔직히 나라 꺾고 간다는 의미거든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사실 뭔가를 만들어서 매출을 뭐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지 않습니까? 제조업 국가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배에 실어서 비행기로 보내서 타국에 수출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건물 올리고 아파트 사고 빌딩 올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지금 어렵다고 막 하소연하고 기업들도 어렵다고 막 사람 적게 뽑는다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많이 막 사람들 많이 뽑고 우리 평소보다 많이 뽑는다 하니까 이 과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걸까?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졌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죠, 이게. 근데 그걸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이제 밑에 뭐 아무 힘도 없는 뭐 그런 것에 뭐 일도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이제 가장 일선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그 분을 풀어버린다니까 그게 힘든 거죠, 이게. 사실 그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죠. 준케이님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나라 정책 이런 거는 솔직히 죄가 있죠. 근데 그 정책을 뭐 지금 말단 공무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뽑으니까 우리도 이제 뽑으니까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사람이고 맞죠? 자, 그 네 번째. 자, 4번. 4번. 국가 비상사태가 발동되면 공무원은 워라밸이고 나발이고 할 것이 다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번처럼. 대표적으로 제가 산 대구 지역을 얘기할게요. 대구에 한번 3월달, 4월달에 그 신천지 분들 덕분에 한번 대박을 터졌잖아요. 대박을 터졌죠. 그때 대구 경북권에 일한 사람들요. 한 달, 두 달 내도록 안 쉰 사람도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120, 130 찍었어요. 아마 고모분들 아실 겁니다. 초과금 100만 넘어가더라도 거의 한 달을 그냥 한 달에 거의 하루도 제대로 못 쉬었거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비상이었으니까. 그때 막 대구, 경북 숙고가락지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태풍 불었을 때도 저 지방에 있는 공무원은 싸그리 가가지고 수해 복구하고, 그리고 뭐 조류독감 같은 거 있으면 살처분하라고 하면 가가지고 살처분하러 가야 되잖아요. 아, 저 워라벨인데요? 저 9시 땡 하면 9시 6 to 9, 아니 9 to 6. 저 9시까지 일해가지고 6시 되면 퇴근해야 되는데 무슨 개소리야. 국가에서는 명령을 따라야 돼요, 공무원들은. 일 안 하겠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요, 그게 명령 불복종이야. 중징계, 중징계.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예요. 어. 공무원들은 날씨나 어떤 뉴스를 굉장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저기 태풍이 터졌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몇 시간 이내로 막 튀어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뭐 직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 왜 뭐 조류독감 때문에 뭐 대지에서 뭐 조류독감 뭐 양성반환 나왔다. 그럼 돼지 살처분해라. 무드로 가면 무드로 같이 가야 돼요, 그냥. 그래서 막 그런 거 트라우마 가지신 분들 많대요. 살아있는 돼지를 막 몇천 마리를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그 살아있는 걸 그냥 통째로 그냥 흙에다 부어버리잖아, 그냥.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뭐 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하지, 그게. 아무리 우리가 나중에 고기를 먹는 가축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거 그냥 한 마리도 아니고 거의 뭐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그냥 통째로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묻어버리는데, 그걸 촬영하고 해야 되는데,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안 미칩니까, 여러분?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뭐 메로나 터졌을 때도 아시잖아요. 그 옷 이상한 그 우주복 같은 거 입어가지고 하루 왼종이 있고, 그 사람들 난리하는 거, 난리 부르스 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이번에 왜 공무원들도 뭐 저 확진 판정되니까 욕 배러 먹잖아요. 엄청나게 얻어먹죠. 아니, 나라에 모범을 보이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 아니 모범을 보이지도 못할 망정 감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이 사람 도대체 뭐 한 거야? 나라 일 하는 사람 도대체 뭐 한 거야? 참 공무원 참 잘 돌아간다.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이나 연금 다 삭감해야 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연금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거의 사람들 지금 상당수는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한 5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연금 포기한다는 입장이에요. 과연 왜냐하면 지금 일하실 분들은 경영까지 한다고 치면 30년 일해야 되는데, 연금 수급 기간까지 5년까지 포함시키면 35년이에요. 2020년이 2055년이죠. 그때까지 과연 이 연금이란 제도가 과연 버텨줄까? 국민연금도 감당한다는데 과연 공무원연금 버텨줄까? 그리고 그때 되면 노인이 훨씬 많고 경제 인구가 줄어들 텐데 과연 그 세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감당하려고 할까? 어째 공무원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나중에 정년퇴고 나오고 나서도 뭐 기술을 배우거나 돈을 벌거나 해야 돼. 노년 준비 못 해. 그냥 어떻게 안 잘리고 이제 한가까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뒤부터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도 항상 고민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고민 많이 하십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뭐 준케이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 중에 사실 부자인 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 그렇다고 뭐 못 살거나 이건 아닌데 넉넉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나오고 나면 연금을 바로 수급 받아야 되는데 5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5년. 그러면 과연 5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그게 손가락 빨면 되는 게 아니라 모아놓은 돈도 없고, 특히 공무원들은 퇴직금 안 받고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퇴직금이 없잖아요. 사기업은 퇴직금 플러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거고, 공무원들은 오로지 연금 아닙니까? 연금 말고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금 받으려면 또 5년 지나야 되잖아요. 60세 끝나고 나서 5년 지나고 나서 유예기간 끝나고 나서 65세에다 수급하는 건데, 그 5년 동안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5년 동안 공백이 생겼는데 자녀들은 아직 출가를 안 했고, 뭐 장가 시집 간다고 돈이 필요하고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돈 다 줘버, 있는 돈 없는 돈 다 줘버리면 개털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버티냐 말이죠.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노후 대비 잘 배겠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경비 많이 합니다. 경비나 청소 이런 거 많이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연금을 받았으면 안 했을 텐데 연금을 지금 당장 못 받으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워라밸? 그리고 워라밸 된다 하더라도 돈이 적잖아요. 이 워라밸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 워라밸 외쳐도 돈 없으면 여러분 뭐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데 라이프도 돈이 있어야 뭐 라이프를 즐기는 거예요. 땡전 한푼 없는데 돈 쥐꼬리만 한데 워라밸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방구석에 TV만 보고 그냥 뭐 게임만 하고 이거밖에 할 수 없잖아 사실. 다들 하나같이 이제 초임으로 이제 발령받고 근무하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공무원 월급 정말 박봉이라 얘기만 들었지 진짜 받아보니까 이렇게 박봉일 줄이야.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야, 아니 나 인터넷으로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게 실제로 이 정도 나오겠어 했는데 진짜 명세서번 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네. 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적금 붓고 장가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와, 환장하겠네. 공무원이 월급 많이 나오는데 네 달이 있잖아요. 설날, 추석, 그리고 정근수당, 성과급 요 네 번 있잖아. 요 네 번에 비한 나머지 여덟 달은 그냥 거의 최저시급에 준하는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돈 관리 잘해야 돼. 공무원 되면 솔직히 짠돌이 생활 해야 돼, 짠돌이 생활. 워라밸이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라는 게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붙은 사람들 중에서 빚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빚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빚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뭐 집에 부모님한테 돈 나가니까 집에 뭐 대출금이나 부모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학자금 대출 이렇게 3년치 빌려가 3천만 원 갚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 3천만 원이면 3년 내도록 그것만 갚아야 돼요. 모으지도 못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거죠. 이 워라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공무원도 워라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업도 워라밸 할 수 있어. 다른 직업들도. 그러니까 나는 워라밸이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땡하면 퇴근하는 거 이것도 워라밸 생각하는데 일할 때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아야 돼. 일하면서 너무 후달리고 시달리잖아요. 그럼 일찍 퇴근한다 하더라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해요. 직장 일하시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일찍 퇴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할 때 내가 특별하게 일 쪽으로 내가 후달리지 않아야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후달리는 건 좀 괜찮아요. 육체적인 건 자고 일하면 좀 회복이 되는 게 괜찮은데 이 정신적인 거는 자고 일하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냥 잘 때마다 생각나거든요. 잠을 설치게 만들거든요. 잠 잘 때마다 긴장하게 만들거든. 땀나게 만들거든요. 정신적 후달리는 거는. 근데 이 공무원이랑 일은 정신적 후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도 뭐 정신이 맹해지면서 자꾸 그 생각나기 때문에 퇴근 후의 삶을 또 무조건 즐긴다고 또 보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다 워라밸이지 않냐? 틀린 말이다. 네, 틀린 말이다. 상당히 틀린 말이다. 칼퇴근해도 일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어, 일찍 퇴근해도 그 휴유증 때문에 제대로 그 퇴근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금 같은 국가 비상 상태에서는 그냥 뭐 워라밸이고 나발이고 할 거 없이 튀어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일 못하면 남아서 늦게까지 해야 되는 게 공무원 부서다. 물론 칼퇴근하는 부서도 있다. 근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